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래간만에.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좀 오래 지났지만 제가 일주일이 넘게 영상을. 너무 바빴지. 예, 생각보다 바빴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다사다난했는지, 2024년이. 진짜 2025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질 않나.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그렇죠. 진짜 삼가 고인의 진짜 명복을 빕니다. 진짜 저도 좀 있으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겁나지? 겁나죠. 참 정말. 그래서 너무 시겁했고 저도 정말 놀랬고, 그래서 좀 더 영상이 미뤄진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좀 이제 애도를 하는 게 조용히 뭔가 테슬라 채널이지만 뭔가 한다라는 게 저도 썩 그렇게 마음이 내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좀 새해를 맞이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렇지. 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또 그래도 하나의 빅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 차를 어떻게 팔았냐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아마 추산치는 2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되죠. 200만 대 넘기가 참 역시 힘드네요. 우리가 재작년에 예측했기로는 지금쯤 200만 대를 넘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테슬라도 200만 대를 높게 잡았었어요. 올해 200만 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쉽지 않다. 이제는 생산 능력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지금 생산 능력은 넘죠. 200만 대는 넘치고도 넘치지. 네, 넘치죠. 넘죠. 근데 그만큼 올해 전기차 시장이 약간 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치? 발전이 숙은 거지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한국만 그렇지 미국은 전체 판매량은 그렇게 숙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발전 속도가 더디죠. 후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그럴까? 숙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빼고는 중국 빼고는 다 숙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판매량이 줄지는 않아. 한국은 줄죠. 한국은 주는 것 같은데. 미국은 줄었어? 안 줄었다니까요. 네. 미국은 안 줄었어요. 내가 알기로.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면, 이거 찾으면서 합시다. 요즘은 AI가 너무 잘 도와주니까, 2024 US EV, 줄지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다. 줄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줄지도 않았고, 심지어, 10%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직 4분기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추세는 확실히, 더 팔아, 10% 더 팔아준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approximately 아마 7.6%에서 10% 정도 더 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테슬라가 마켓 쉐어를 잃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반 정도 먹고 있는 거죠. 계속. 반 정도는 먹고 있지만은 예상대로 그걸 아버지랑 얘기하면 아버지가 계속 전기차가 한국에서는 잘 안 팔리니까 전 세계가 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알았어. 아까도 미리 얘기하지만 맨날 얘기해서 전기차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발전이 좀 수그러들었다라고 평하는 게 누가 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가 좀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테슬라가 200만 대를 못 넘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 좀 숙어서인가 했는데 숙었죠. 발전 속도가 숙었지.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숙었지만은 테슬라가 못 는다는 거는 어쨌든 확대는 못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러니까, 그러면은 테슬라도,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가 한 2, 3년 내에 2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보여지는 그런. 그거를 전기차로만 보면 쉽지 않지만, 이제, FSD가 이제 본격적으로 V13이라든지,
자율주행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치. 정말 쓸만하게. 그치. 한국은 그것도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난 미국에서 적극 사라고 권장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걸 맛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진짜. 네가 내 차 몰면서 느끼는 거지.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정말 의미가 없어요. 450만 원도 아까워요. 내가 질른 450만 원도 460몇만 원 질렀는데 소송 거신 분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좀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래도 한국이 어떤 그래도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으로서 테스트베드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정부 GPT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시장성이 안 좋고 한국이. 두 번째로 규제. 모카나 이런 유명 좀 더 큰 유튜버님들 영상 보면은 그리고 또 언더스탠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국토부는 테슬라가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나는 반대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거 프로세스 하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통밥을 다 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수지 타산을 맞춰서 움직이지 내가 여기를 뭐 뚫겠다 뭐 시장성이 아까 일본에서 시장성이 안 좋은데 그걸 굳이 내가 힘들어서 딴 데 더 팔 데가 많은데 그걸 굳이 그러니까 한국 국토부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모카 영상에 보면은 온갖 말도 안 되는 규제들과 다 알지. 물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 나도 알아요. 알아. 아니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보호한다는데 절대 반대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데 근데 경쟁을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그 칼이 돌아와.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움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양쪽 다 좀 한국 시장이 워낙 그동안 고급하고 굉장히 테스트베드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좀 더 공격적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정부의 규제 완화,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자국 산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전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자기 평가를 안 들으면 빵점이라는 게 약간 코미디스러운 부분들이 몇 개 보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쳐놓고 나는 안 막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이나 이런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무역 하자 그러고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각 나라들이 미국에다만 팔아먹으려고 하고 계속 자국을 위해서 5만 군데 이제 정말 이리저리 보조금 찔러주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국 산업 위주로만 가서 온갖 미국에서만 팔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열받아서 자유무역을 돌아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확실히. 그치. 근데 그게 결국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그렇지. 지금까지 미국이 워낙 강대해서 그걸 봐주고 끌고 갔는데, 지금 미국 코도 석자다 보니까, 나도 힘들다 보니까, 나도 너랑 똑같이 할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글쎄 말이야. 참. 그러게요. 미리 또 정치적인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FSD라든지, 저는 미래를 그러니까 전기차만으로는, 물론 품질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2025년에는 테슬라도 200만 대를 사람들이 V13이나 내가 아직 맛을 못 봤지만 돌아가면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올리겠죠. V13. 그러니까 너는 그게 이제 전기차가 현재 이제 테슬라의 그 판매량이 멈추고 있지만은 2, 3년 내에 그 FSD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거에 의해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로보택시도 준비하잖아요. 글쎄 말이야. 이미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좀 쟁점이긴 하지만 로보택시 비슷하게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로보택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맛을 소비자들이 많이 알게 되면은 판매량이 어떻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오르겠어요. 그치. 그래서 나도 그걸 동의해. 현재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온 게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근데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 했을 때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라든가 FSD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 게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워낙 테슬라가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미래가 이제 밝다고 보고 지금 보조금도 뭐 미국에서 날라가네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많이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수출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도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죠.
뭐 그래서 그걸 타개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에 와 있다 보니까 자꾸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면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야 배터리 공장이고 뭐고 다 자동차 회사 근처에 주식이 막 한국 배터리 주식이 좋을 때는 원래 배터리 공장은 그 자동차 옆에 지어야 된다라고 그래놓고서 아니 그러면 여기 일자리나 돈은 여기 설비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환율 보세요. 물론 이제 정치가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제가 예상하고 그때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사건이 다 터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사실들인데 좀 안타깝죠? 그렇지. 좀 한국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정치권에서도 그런 지원이라든지 물론 미국 눈치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전히 저는 그래서 FSD 때문에 밝다. 사실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그 전기차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시장은 근데 성장 속도가 폭발적이진 않다. 그렇지.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보조금이라든지.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도 그 화석연료로 돌아가시는 분이 와갖고는 참. 그렇죠. 근데 결국은 중국이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중국이 화석연료가 감소할 거예요. 소비량이.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함에도. 그러니까 기름을 더 팔겠다고 하긴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중국이 전기차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은 설비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석화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에틸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고부가 가치로 석유 푸는 애들이 석유만 팔지 않고 이제는 에틸렌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에틸렌이 짤막한 이야기로 아유팩 네임이 아니죠. 이거 컴먼 네임이죠. 그렇지. 에텐. 그렇죠. 에텐인데 사람들이 에테인. 에틸렌으로 계속 부르죠. 커먼 네임이 에틸렌 커먼 네임이지. 근데 그렇게 부르지 뭐. 그러니까 그럼 걔들이 왜 석유를 팔지? 지금 근데 미국도 지금 에틸렌 석화 쪽 플랜트를 엄청 짓고 있다고요. 미국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쓸 데가 없다고요. 참 그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잘 했었는데 그것도 높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석유를 더 팔겠다고 하지만 내연기관이 늘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트렌드는 굳혀져 있고 잠시 테슬라는 좀 다지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 슈퍼차저라든지 ESS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각화되고 있다 테슬라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앨런 머스크의 정치 성향이 나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요즘 그쵸 미국 이민의 관심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즘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났죠. 이제 트럼프 진영 내에서 보수적으로 트럼프를 원래부터 지지하던 사람들은 H-1B도 막아라. 그러니까 미국의 고학력자 이민도 막아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이민이라는 게 칼로 썰리지 않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대로 고학력 이민자만 받으라고는 하지만 그 실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잘. H-1B에서도 루폴이 많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미국인의 연봉을 깎는 건 맞잖아요. 누가 들어오든 미국인의 연봉을 깎잖아요. 그렇지만 CEO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학력자의 이민은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많은 그런 큰 회사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고 그런 성향을 사실은 앨런 머스크도 갖고 있고 사실 앨런 머스크를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고학력 이민자는 환영한다. 그치. 미국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두 번째, 그러니까 H1B 서포트하고, 그 H1B는 국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다 기업들한테 걷어서 올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무조건, 기업이 꼭 고학력 이민자만 받는 게 아니니까. 그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스토리가 복잡합니다. 이민이라는 게 그렇게 딱 진짜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마치 이제,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이제 이민을 근데 제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미국 내 한국인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 왜냐면 쪽수에서 오는 파워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이미,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그냥 외노자를 합법적으로 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내 잡을 안 뺏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히 그런 마인드가 있고 고학력 고임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걸 베이스로 거기서도 이제 정치 세력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자들은 오지 마. 막고 다 막어.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서 다 막어. 오지 마. 이거고, 일론 머스크는 벌써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뽑는 거에서 굉장히 찬성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일론 머스크랑 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저도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결국은 저도 우수 인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럼 나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나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한국인들이 많아져서 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쪽수에서 오는 파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봐도 이건 양날의 검이야. 그 이민, 그게 선강의 원동력이 됐고, 앞으로도 그게 필요한 나라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저도 일론 머스크 말에 동의하지만, 근데 제가 현지의 의견을 이렇게 분위기도 전달하는 게 이 채널의 그거잖아요. 이미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치. 그런 여론이 분명히 내부에 있어요. 내가 버스 탔을 때는 지금 10,000원이고 뭐고 정원이 이미 찼어. 네. 내가 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직격탄이기 때문에 고학력 이민이 아니라 그냥 이민 다 막으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지. 고학력에서도 상당 부분,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옛날에 아마 트럼프 1기 때는 다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트럼프 1기 때는 다 막으려고 했는데 다 안 됐고, 오히려 그래서 고학력 이민자들이 더 편해졌다는, 그럼 인력이 남아 도니까 저학력을 다 막아버렸으니까요.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다음은 고학력 이민에 대한 기준이 이제 막 연봉도 들이대는 규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그게 그렇게 높은 또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지금 근데 트럼프 진영 내에서 좀 확실히 분란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생각은 여전히 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이거는 드러날 건데, 아무래도 주류 언론들이 좌쪽이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뭔가 이런 트집만 나면은 그걸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그렇지.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물론 그쪽이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겠지만은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가 정말 곱게 몇 년을 갈 것이냐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자, 앨런 머스크 보면 내가 봐도 이 사람 가진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야. 보면 그치? 그리고 어떤 CEO로서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를 잘 보면 이 사람 전기차 아직 아니래. 아직 옛날 그거 더 해야 된대.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치. 이미 트렌드는 굳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민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앨런 머스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잘 갈까? 이게 좀 궁금해, 내가 보기에. 저도, 근데, 한국은 너무 같은 편,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너무 편가르기가 심하고, 그렇지. 그 시각이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데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도 그렇고, 각자의 바라는 바. 그 색깔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 색깔이 달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둘 사이가,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대세로 보면은, 맞으니까 지금 잘 가는 것 같고, 규제 철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은 정부
그런 거, 맞는 거 있긴 있지. 이미 파는 거, 이미 전기차보다는 FSD라든지 이런 게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규제 철폐 쪽이라는 게 더 큰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이 잘 맞아들어서 너무 정치라는 게 결국 해쳐 모형 아니에요. 이합 집산인 거고. 맞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좀 그래도 미국도 많이 찢어져 있는데 정말 폴라라이즈 돼 있는데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움직이니까 저는 미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결국은 물론 엄청나게 지지볶고 터지게 싸우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한국도 좀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이 양쪽 진영이 좀 이렇게 타협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쵸.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합이나 대통합 그게 어려워 보이죠. 한국은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게 조금 힘들어 보여. 근데 그게 돼야 이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의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거는 쉽게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겪은 일 때문에 역시 한국의 인프라는 그냥 한국만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한국에서는 참 미국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불씨가 아주 작게 남아도 그걸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돼도 저는 화합만 하면 그러니까 그거 참 중요해. 그러니까 좀 안정이 돼야 돼. 이게 정치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거기서 어떤 드라이브가 생기는데. 화합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일단 안정이 돼. 제가 와가지고 너무 이게 다사다난해서 작년에 24년이 너무 일이 저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다사다난했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말년에 너무 다사다난해서 영상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기다려준 구독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